네, 다음은 업무 대행사인 다운에코 코리아의 김성수 총괄이사의 연신내 지역 시세 비교 및 미래 가치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되게 지주분들 뵈니까 저는 지금 참 가슴이 지금 뜁니다. 아까 그 동영상을 보면서도 느낀 거지만 가슴이 뭉클합니다. 지주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땅이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역세권 재개발 2008년서부터 아마 시작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추진위원장님, 위원님들이 2008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18년입니다. 10년 동안 역세권 재개발 서류 3번 거두셨어요. 근데 결론은 안 됐습니다. 이유는요, 제가 지금서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좀 자세하게 봐주세요. 저희 사업지는 연신내역 사거리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저 섹타입니다. 번지들은 이미 다 가셨으니까 아실 테고요. 저희 사업지 내에 보시면 아까 그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울퉁불퉁한 도로들, 그죠? 그다음에 쓰레기들 뭐 이렇게 널려 있는데, 솔직히 이 상태로 연신내만 있는 겁니다. 불광동이나 녹번역이나 서대문역이나 독립문역은요, 이미 재건축 재개발로 아파트가 우뚝 섰습니다. 연신내만 이러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재개발 재건축 진행하신 우리 추진위원장님이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없으니 그러면 무언가 방법이 있겠느냐 고민하시고 저희 회사와 손을 잡으시고 저희 회사에서 지역주택 조합만이 여기를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단지 배치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용적률 200%짜리입니다. 저희가 그냥 기본적인 보수적인 설계를 한 거예요. 지금 갖고 계신 땅들은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라, 신축 빌라 지금 올라가고 있죠. 4층, 5층짜리. 혼자서 지으시면 4층, 5층 지으시는 거고요. 쭉 모이셔서 지으시면 이런 대단지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를 지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동의서, 토지 사용 승낙서가 서울시로 들어가야 돼요. 은평구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주민들이 야, 내 땅에 뭉쳤으니까 우리 아파트 짓게 해줘 라고 외치셔야 돼요. 지금 갖고 계신 땅들에 대해서 잠재워 놓고 계시는 거예요, 자산을. 왜 잠재워 놓고 계시는지는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정도가 지어져야만이 아파트 가격은 제대로 올라갑니다. 뭐 100세대, 200세대 독립된 아파트들 지어봐야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 불광동 연신내역 근처에 뭐 이렇게 조그만 한 100세대, 200세대 아파트들이 있지만 그 아파트 가격과요, 10년, 20년이 지났어도 미성 아파트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지금 연신내 7차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어야만이 제대로 된 아파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보수적인 설계를 했는데요. 토지 사용 승낙서나 동의서를 갖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모여서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을 위해서 제출하시면 서울시에서는 이거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그러면 여러분들의 분담금은 훨씬 더 떨어지겠죠. 지금 그런 걸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뭉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녹번역이나 불광역이나 이런 데들은 그 10년, 15년의 재개발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썩히고 계시는 거예요, 땅을. 안타깝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투시도인데요. 아파트가 딱 올라갔을 때 아까 우리 김원진 이사가 설명을 했지만 단지 내에 1000세대의 단지 내에 자 보십시오. 편의 시설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 멀리 가실 이유도 없으세요. 이런 편의 시설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값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자, 광역 조감도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요. 연신내역 사거리에서요, 2분, 3분이면 저희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발만 딱 디디면 아파트.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근데 그걸 계속 썩히고 계십니다. 왜? 뭉치셔야 되는데 안 뭉치셔서. 이제는
뭉치시라고 여기에 저희가 이런 장소를 마련하고, 여기 서부중앙교회도요 저희 섹터 안에 들어갑니다. 목사님도요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자, 연신내 개발 해법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역주택조합. 여긴 재개발은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신축 빌라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후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힘듭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재건축 제한이나 추진 기간이 10년, 15년, 10년 걸리셨는데요. 앞으로도 재건축하려면 10년, 15년 걸려요. 그럼 도합 25년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는 초기에 또 이제 초기 사업비가 또 이제 재개발에선 들어가는데요. 초기 사업 이제 여기서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초기 사업비를 지주분들 주머니에서 털어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지주분들끼리 또 모이셔야 되고 회의하셔야 되고 얼마 들어가셔야 되고, 주머니 털려고 그러면 어느 분은 멈슷하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는 몰라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2년 3년 흘러가요. 그렇게 해서 15년 가면 조합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올라가고 PF 받은 이자는 이자대로 올라가고 여러분들은 담보는 담보대로 들어가 있고, 그래도 개발한 게 불광역하고 녹번역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분담금 폭탄 맞아가면서도 개발했는데 그분들 지금 회피하세요. 분담금까지 냈는데 아파트는 이만큼 올라가지고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저희들 지역주택조합이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되게 좋은 법이에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는 역세권 재개발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 사정이 그래요. 왜 지역주택조합이 좋냐면요,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만 적용을 받습니다. 이 주택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음 페이지 제가 한번 딱 보여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보이시죠? 자, 재개발하려면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도 구청장 승인 받아야 되고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해가지고 지구지적 받아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여기서 조합원 설립인가 하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데요, 조합원 설립인가 할 때요 3분의 2만 동의하면 3분의 1은 무시해버립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야 탁 던집니다. 3분의 1의 지주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3분의 2 동의했으니 3분의 1은 따라와. 그래놓고 감정은 어떻게 하냐면, 감정은요 공시지가 감정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해가지고 대충 붙여가지고 산출해. 아니 내 땅을 공시지가 감정을 합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소송을 합니다. 조합에다가 법적인 게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5년, 신탁 등기하고 뭐하고 하는데 3, 4년, 시공사 선정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3, 4년 쭉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을 적용받아서요 지구단위계획, 모집공고, 설립인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뭐로 진행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셔야 할 동의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서울시에다 제출함으로써 무조건 반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서울시는 자 그럼 니네 지구단위 그려봐. 어떻게 그릴 거야? 맨날 논의합니다. 설계 쪽하고. 그러면 저희는 조합원들 분담금을 낮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분담금을 낮춰야 되니까 계속 용적률 올려주세요, 용적률 올려주세요, 좀 더 높게, 좀 더 높게. 일반 분양이 나가야 조합원 분담금을 낮출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토지사용 승낙서, 동의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야, 그 큰일 나. 뭐가 큰일 납니까? 내 지역, 내 땅 내가 값어치 올리는데 그게 큰일 날 일입니까? 그것도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다 제출하는 겁니다. 예. 은평구에다 제출하는 거고요. 그래야 뭘 그려볼 거 아닙니까? 아파트를 만들어 볼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지역주택조합이 전국적으로 지금 다 지역주택조합으로 가고 있어요. 요즘 건설사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건설사들 중에 2군 업체가 있습니다. 서희건설이라고. 서희건설이요 지역주택조합만 해서 1군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현대, 뭐 삼성, GS자이, 5대 뭐 포스코 다 지역주택조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신탁사도요. 아까 여기 보시는 이완 차장님이죠. 여기도 지역주택조합 사업만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네이버에다 투둑 치니까 지역주택조합 큰일 나. 당연히 큰일 나는 것도 있죠. 그건 뭐냐면 유치가 안 좋거나
연신내처럼 이렇게 위치가 좋은 데는 상관없어요. 위치가 안 좋은 데나 이런 데들,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도 100개를 하면 서너 개, 10개는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위치가 안 좋은 데들, 저기 시골에다가 땅 이만큼 10,000평 만들어 놓고, 자 우리는 지역주택조합 할 테니까 그럼 토지주는 5명 있습니다. 그럼 5명 딱 모아놓고 다 내 조합 결성해 딱 해놓고 조합원 모집합니다. 이런 게 이제 안 좋은 사례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토지 승낙서나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높이고 찾아가라는 외침입니다. 이 외침을 제가 하는 이유는요, 저는 업무 대행사입니다. 저기 지주분들이시죠, 추진위원분들. 저는 추진위원분들 보면서 가끔가다 눈물을 날 때가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밥을요 추진위 조합에서 서로 해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설득해가지고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무보수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니까요, 이렇게 방문하시면 좀 따뜻하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땅의 가치를 높여드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동참을 하셔야 돼요. 썩혀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좋은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좋은 주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혀서 서울시에다가 내 권리, 내 권익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끼리 뭉치시면 서울시는 해줍니다. 은평구는 해줍니다. 확실히 지주분들이 뭉치시면 강하죠.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재건축 재개발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좀 비교 대상이 없어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은요, 이제는 조합원의 토지를 담보로 PF로 재원을 마련을 합니다. 은행에서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융은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한테서 돈을 차입합니다. 지주분들한테 돈 내라고 하면 돈 안 내니까 건설사한테서 돈을 차입을 해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주분들. 그 다음에 차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공비 인상이 되겠죠. 시공비가 인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15년 또 조합 유지비 쫙 해가지고 뽑았더니 분담금 몇 억 내래요. 몇 억 내고도 또 좋아하세요. 저기 불광동이나 높은 왜 좋아하시냐면 프리미엄이 더 올랐어. 그래서 분담금 내도 괜찮네, 재개발도. 근데 지역주택조합은요, 이건 이제 분담금 폭탄을 맞는 거고요. 재개발은, 지역주택조합은 딱 장점이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지주조합원이 계시고, 지주조합원은 여기 계신 분들이십니다. 지주조합원이 계시고, 초기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먼저 일반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이 일반 조합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주조합원이 우리는 땅을 댈 테니, 우리 지주끼리 뭉쳐서 서울시에다가 허가를 받았어. 그러니 우리가 땅을 댈 테니 너희들은 조금 우리가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테니 너희들은 돈을 좀 줘, 우리한테 무이자로. 이겁니다. 자, 일반 조합원이요, 그러면 내가 뭐를 보고 니네한테 돈을 줘, 무이자로. 자, 한 채에 5억 6억 하는 돈을 일반 조합원은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대행사가, 저희 업무 대행사가 모집을 하는데, 저 일반 조합원들이 5억 6억씩 돈을 내는 이유는 지주들과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의서와 사용승낙서가 서울시로 들어간 걸 확인해야 일반 조합원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주들이 뭉쳐가지고 서울시에다 그렇게 제출했으니 우리가 그걸 분양을 먼저 받을게. 그리고 우리가 돈을 먼저 낼게. 5억 6억씩 냅니다. 그냥.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가능하게 합니다. 어떻게? 현재요,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들을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다들 지주분들의 동의가 80% 이상이 거쳤을 때입니다. 지주분들은 어떤 이득을 받아가겠습니까? 자, 무이자로 돈을 받아서 썼죠, 초기 사업비를.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건물을 지을 때 분양을 합니다. 나머지 세대는 무조건 다 일반 분양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고요, 일반 분양을 나중에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동의서와 토지 상록상을 갖고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서울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서울시가 용적률을 좀 더 올려줘야 됩니다. 집단으로 모이셨으니까. 그러면 그 세대가 또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지금 2종 일반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계를 1125세대. 근데
저희가 인센티브까지 적용받고 시프트 적용받아서 여러분들이 일반 분양으로 조합 분담금을 낮출 수 있게 마지막으로 해드리는 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일반 조합원 모집할 때요, 정부가 왜 이 규제를 빨리 해주냐면요, 무주택자한테 공급을 해줘라. 무주택자한테. 자, 지주분들이 모여서 무주택자한테 공급하면 우리가 인허가를 이렇게 빨리 해줄게. 니네 인센티브도 적용해줄게. 그 대신 지주들은 약속을 해야 돼. 토지 사용 승낙서와 동의서를 가지고 들어와. 이게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되게 좋은 취지죠. 저희 이번에 서울시나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게 한 14만 호 정도 임대주택 공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14만 호가요. 쭉 공급이 되면요. 쭉 공급이 되면 빌라나 이런 데들이 조금 이제 세입자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후된 빌라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값어치가 더 떨어지겠죠. 자, 지역주택조합은 이렇게 돼서 일반 조합원과 일반 분양으로 초기 사업비도 마련을 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먼저 이렇게 초기 사업비가 마련이 되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죠. 특히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차입을 받지 않으니까 야, 니네 시공비 얼마야? 시공비 얼마야? 줄 세웁니다. 지주분들이 조합 결성해가지고 줄을 세웁니다. 시공사 5대 시공사, 우리나라 메이저 시공사를 세워서 너희 얼마에 할래? 너희 얼마에 해가지고 총회를 딱 붙입니다.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인데 어떻게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제일 저렴하고 잘 짓는 데들, 그럼 현대, 대우, 삼성 아귀다툼하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만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분담금의 폭탄을 맞지 않고 10% 20%의 절감 효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10% 20%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아파트에서 엄청난 가격입니다. 분담금 1억씩 더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저희가 요 앞에 범서쇼핑 뒤에 보시면 모델하우스를 다음 4달에 개장을 합니다. 일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무이자 돈을 갖다가 보내주기 위해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일반 조합원을 모집하는 힘든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조합원들은 여러분과의 약속을 믿습니다. 서울시에 제출한 토지 승낙서나 동의서를 믿고 일반 조합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재원을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참 좋은 취지죠. 그 대신 그분들은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자, 지역 시세 비교비 미래 가치. 자,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긴 했는데 내가 어떤 이득이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보통 아파트는요,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1000세대 이상이 돼야만 효과를 바라본다고 했죠. 저희는 시프트 용적률 받아서 1300세대, 1400세대, 1500세대 갈 건데요. 토지 승낙서하고 동의서 주시면. 자, 아파트는요, 일단 교육, 학세권이라고 합니다. 연신내는요, 이미 학세권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 다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현장 안에 있습니다. 이 학세권이. 여기가 교육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데입니다. 연신내가. 여러분들 정말 좋은 곳에 땅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트리플 역세권 들어보셨죠? 연신내가 좀 있으면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그죠? GTX가 들어오니까. 그죠? GTX가 뭐예요? 고속 전철. 근데요, 제가 이제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연신내다가 지금 정부가 연신내다 땅 하고 GTX 역을 찍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개발이 안 되니까 GTX 역 찍어줄 테니까 강남에 있는 인구들이 유입이 좀 되라, 그 뜻이에요. 자, 잘 보세요. 여기 삼성역이에요. 강남에 삼성역. 지금 삼성역은 어떻게 변해 있냐면요, 한국전력 부지가 현대 기아차에 인수되어 있고요, 포스코라는 회사가 있고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롯데라는 회사가 있고요, GS라는 회사가 그 테란로에 싹 몰려 있습니다. 근데 현대 기아가 삼성의 그 한국전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삼성동에 한국전력 부지를 10조에 인수했어요. 그러면 현대 기아차의 모든 하청업체들이 다 걸로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요? 어디 가서? 강남에 15억, 20억 하는 아파트에서 살아야 될까요? 야, 니네 도로를 연로 개통해 줬으니까
니네 이런 데들 연신내, 대구, 킨텍스, 운정, 성남, 수서, 용인, 동탄 이런 데 가서 살고 출퇴근은 10분 내로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연신내에 딱 내렸는데 빌라촌밖에 없어요. 자,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요, 최소 연봉이 6천에서 보통 1억대가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신내에 좀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연신내 경기도 활성화가 되고 우리 사는 주민들도 되고. 삼성에서요, 요 삼성에서 연신내까지 오는데 딱 10분대입니다. 이거 참 어마어마하죠. 저희가 강남에서 차 타고 여기 오면 길 막히면 2시간 걸립니다. 오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기 연신내 역 딱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 딱 거기에 딱 연신내 GTX역이 뚫려요. 근데 딱 내렸는데 아파트는 없고 빌라촌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아파트를 이렇게 여기로 와서 소비를 하고 내 아이를 키우면서 살까요? 다 어디로 가냐면요, 서울역, 뭐 수서, 성남, 용인, 동탄 이런 데로 갑니다. 하다못해 가더라도요, 녹번역 가고 불강역까지 연신내역으로는 안 옵니다. 뭐 변변한 아파트 하나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깔고 앉아 있는 그 토지는 학세권도 되고요, 교통 여건도 이제 됩니다. 그럼 뭐만 있으면 돼요?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만 있으면 돼요. 한번 박수 좀 쳐주시고. 자, 그러면 이 아파트만 있으면 되는데, 이 아파트에는요 되게 이제 부가적인 게 많이 들어가죠. 공원, 생태공원, 뭐 수변공원. 왜? 1000세대가 넘으니까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뭐 공원 이런 거 다 들어가죠. 뭐 골프, 뭐 수영장, 뭐 헬스장 이런 거 다 여가를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연신내역 사거리에 저렇게 우뚝 쓴다면요, 제가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보세요. 평균가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다세대의 평균가가 1195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연신내. 이거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평균으로 낸 겁니다. 아파트는요 2,488만 원입니다.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제 뭐 신축 빌라는 좀 높은 것도 있고 또 낮은 것도 있고, 이걸 평균을 낸 거니까 뭐 내 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요. 예.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뭐 현대 일스테이트 내가 7차 사는데, 야, 나 지금 실거래가가 지금 2,700을 넘어가고 있는데 뭔 소리야? 평균가니까. 예. 이렇게 저기지 마시고. 진짜 실제로 이게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저희가 발췌한 겁니다. 이번에 거래된 아파트들의 가격입니다. 예. 여기 연신내 지역에 1000세대가 넘었을 때. 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2008년도서부터요 2012년까지 빌라가 딱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1000만 원에서 1150만 원 평균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딱 떨어졌습니다. 저 때가 뭐냐면 저희 위원님들이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걸 할 때, 막 동의서를 받을 때 쓱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쓱 내려갔다가 다시 또 쓱 올라갔죠. 지금 가격대가 저 정도 되고 있는 건데요. 어떤 분들 그래요. 내가 신축 빌라를 지었는데, 야, 나 신축 빌라 지었는데 나 월세 받고 살아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해? 지역주택조합은요 신축 빌라면 신축 빌라대로 보상을 해드립니다. 실시세 감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토지에 대한 가격을 매깁니다. 실시세 감정을 해서. 그러면 신축하고 구축하고 가격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근데 나는 월세 받으니까 괜찮아. 나 빌라 신축 지었으니까. 신축일 때 오히려 더 참여하셔야 돼요. 신축 빌라 값 받고. 왜? 그게 쭉쭉 세월이 흘러면 구축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빌라는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노후될수록 가격은 떨어집니다. 근데 아파트는 어때요? 이렇게 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30년 전에 위성 아파트가 30년 됐는데요. 그 아파트가 30년 전에 얼마였어요? 지금 빌라 가격하고 차이 많이 나죠. 그 30년 된 아파트가. 30년 된 빌라는 어때요?
똥값이죠.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왜 자산을 썩히고 가십니까? 저는 GTX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안 들어서는 연신내는 GTX의 값어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자리에서 제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큼 차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아파트는. 이거는 조족 지열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연신내. 자, 강남 청약 열풍 강풍으로 확산. 제가 어제 그저께 기사에서 발췌한 건데요. 서울 집값 다시 불붙나? 이제 강남은요 더 이상 불붙을 일이 없어요. 어디로 옮겨갑니까? 지금 마포로 옮겨왔습니다. 마포 다음에 어디예요? 서대문이죠. 서대문 다음에 어디예요? 불광역이죠. 불광역 다음에 어디예요? 연신내인데 불광역 노pon역보다 연신내가 훨씬 좋아요. 근데 개발이 안 돼가지고 지금 불광역이나 노pon역한테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냥 쭉쭉 밀려가고 있어요. 이번에 단합하셔야 됩니다. 다 하셔가지고 무조건 일단 서울시에다가 요청하세요. 내 거 자산 좀 올려달라고요. 야, 우리 뭉쳐가지고 토지 사용 승낙서 동의서 냈으니까 니네 무조건 우리 용적률 올려주고 아파트 올려줘. 허락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되나 나 남들 하면 할 거야. 지금이 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이렇게 정말 지주분들 이렇게 모이시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거를 추진위원회에서 10년 동안 고생하신 저분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지주분들한테 같이 가자고 외치면 같이 가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신탁에서 아주 투명하게 진행할 거고요. 저희 업무 대행사는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는 심부름꾼. 딱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설계 잘 그려서 용적률 잘 받아들이고 이런 거 협의하는 겁니다. 자, 북한산 히트스테이트 882세대. 이게 1000세대가 조금 안 돼요. 7차가. 그래서 2700밖에 안 가는 거예요. 3000을 못 넘기는 겁니다. 근데 넘겨지요. 여기도 좀 있으면. 자, 독바이역 1185세대. 다 1000세대 넘어가죠. 2010년도에 입주한 거예요. 자, 최근에 입주한 게 북한산 푸르지오 아시죠? 다들 녹번역에 있습니다. 그죠? 녹번 북한 연신내 북한산 푸르지오 안 그러죠? 녹번 북한산 푸르지오 그러지 않습니까? 녹번역이 훨씬 가까워요. 1230세대.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로 좀 옮겨오려고 이제 저는 이제 강남이 집인데요. 여기서 좀 옮겨오려고 쓱 여기를 알아봤거든요. 아유, 월세가 너무 비싸요. 저쪽 집이 잘 안 팔려서 여기 월세 빨리 좀 한번 들어보려더니 월세가 아우 말도 못. 작년하고 올 초하고 월세가 20% 올랐어요. 20%. 앞으로 어떻게 오를까요? 5년 10년 뒤에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자, 녹번 또 녹번이네. 연신내는 없고 또 녹번이에요. 녹번 이편한 캐슬 철거 시작했고 요만큼 철거했습니다. 이렇게 지어집니다. 몇 세대요? 2441세대. 멋지죠? 2020년에 저기요 분담금 되게 많이 냈어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근데 프리미엄은 지금 저희 부동산에 알아보시면 쓱 웃으시는 분들 계셔요. 쓱 알아보셨거든 다들. 뭐 프리미엄만 한 2억 5천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프리미엄만. 연신내요. 저 좀 안타까운 게 연신내. 여러분들 정말 이번에 여러분들이 연신내를 만드셔야 됩니다. 왜 내 땅을 썩히고 계십니까? 빨리빨리 하셔가지고요. 조합에다가요. 빨리빨리 동의서, 지구단엑스 오늘 싹 다 쓰셔가지고 제출하시고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용적률을 주는지 확인을 먼저 하세요. 그다음에 토지 평가 받을 때 세 군데 업체를 씁니다. 평가 업체를 세 군데를 씁니다. 시세 평가 업체입니다. 뭐 재건축 재개발처럼 야 니네 공시지세 평가를 하지 않고 현 거래되는 시세 평가를 해가지고 반영을 다 시킨 다음에 아파트로 갖고 가게끔 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래봐야 아파트 갖고 가서 프리미엄 얻는 게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앞에 레미안 베라일즈 이것도 똑같이 녹번역에 있습니다. 이거 다 녹번역이에요. 녹번역만 그냥 이렇게 그냥 지금 짓고 있죠. 이렇게 지어집니다. 샘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샘이 납니다. 연신내요. 이렇게 지어지면요 쫓아오지를 못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GTX 삼성역에서 30만 40만의 고소득자가 아파트를 구하러 왔을 때
연신내 아파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아파트들은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프리미엄이 붙을 겁니다. 그거 하나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녹번역의 프리미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신내역 트리플 역세권에 학세권에 숲세권 딱 만들어 놓으시면요, 딱 쥐고 가시면 등허리가 뜨뜻하십니다. 예. 왜? 나는 프리미엄 하면서. 자, 이렇게 됐고요. 지역주택조합 성공 사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지역주택조합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좋은 지역은요, 여러분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진행을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실패할 일이 없어요. 왜? 일반 분양도 잘 되고 초기 사업비도 잘 마련되고 다 되기 때문에. 딱 하나 안 되는 거 있어요. 주민들이 안 뭉치셨을 때는. 여기는 주민만 뭉치면 되는데요, 주민들만 뭉치면 어깨 따뜻하게 프리미엄 안고 가시는 데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힐스테이, 대림, 뭐 오산, 세교 전국적으로요. 포스코, 대림, 뭐 천세대, 이천 이게 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성공한 사례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수백 개 있는데 제가 몇 개만 발췌해 온 겁니다. 아유, 이게 더 중요한데 왜 넘어갔냐? 자, 토지사용 승낙서, 지구단위 계획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은평구, 서울시. 이거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 땅에다가 내가 아파트 질 테니 용적률 올려줘라고 하시는 거고, 나중에 용적률 이만큼 뭐 조금밖에 더 안 올려주면 가서 다 같이 가서 깽가리 치셔야 돼요. 올려달라고. 예. 왜? 내 땅에 내가 왜 그거 못 찾아 먹습니까? 역세권 옆인데. 여러분들 분담금 대폭 줄이고 가시고 프리미엄 얹어 가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기회는 이제가 마지막이라고 봐요. 왜 마지막이냐면 아까 설명드렸죠. 진입로 때문에 그럽니다. 진입로가요, 지구 단위가 지금 서울시 앞에가 끝나가지고 거기 인허가 들어갈 때 같이 안 들어가면 여기는 진입로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옆에 땅들을 사셔야 되는데 조합원들 분담금 늘어나겠죠. 몇백억씩 사셔야 됩니다. 진입로를 위해서. 그 진입로를 서울시에서 공짜로 받기 위해서 지구 단위 앞에 거 들어갈 때 같이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기 놓치면 그 다음에는 개발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면 연신내는 낙후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서울시에다 제출해 보자고요. 용적률 얼마나 주는지 제출해 보시자고요. 자, 인감 주면 큰일 나. 뭐 큰일 납니다. 인감에다가요, 지역 주택조합 개발을 위한 토지 사용 승낙서 뭐 아무렇게나 쓰십시오. 이렇게 쓰시면요, 어디 가서 도용을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기 계신 추진위원 그 조합에다 제출해 주시면 추진위원 조합은 걸 잘 해서 서울시에다가 제출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 도면을 다 그려서 제출할 건데요. 그런 도면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업무 대행사가 먼저 선투입해 가지고 다 그려 드릴 거예요. 왜? 저희도 수고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오늘 동의서 토지사용 승낙서 다 적고 가셔야 됩니다. 안 적고 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반칙을 할게요. 이거 적어서 일단 서울시에다 제출해 보자고요. 우리 지주분들 제출해서 서울시한테 최고 용적률 얼마 나오는지 확인 좀 하고 조합 설립할 수 있게끔 이 단계가 돼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네, 열정적인 발표에 이어서 질의응답의 답변까지 수고해 주신 다운에코 코리아의 김성수 이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